네, 3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김이 살짝 세기도 하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 이사님과 챙겨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원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는 듯 했는데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지금은 약간은 식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000 돌파가 다이렉트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쉬어가는 이유는 여럿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핵심은 일단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을 때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자유롭게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시장 여건이 만들어졌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이 대선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기 이전에 제가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하고 뭐 맥커리 쪽에 나오는 리포트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은 3,0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계속 깔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보 정권 때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라는 이런 벽을 계속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조건 충족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상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작년 2024년이죠? 2024년 7월 달에 고점이 얼마였었냐면은 2,89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하락 출발점에서 이때 하락의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엔화. 이슈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었거든요. 전환됐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 수준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맞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이제 진짜 방향성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단기간에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주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은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치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움직임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지금 외국인의 수급 철발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네. 그 수급을 좀 같이 보실 건데 자. 작년 제가 7월달 2,890포인트 고점을 찍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지수도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도 같이 이제 흘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달 이후에 외국인의 혹시 화면 가능하시면 좀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고 그리고 이 까만색 선 요게 지수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잘 보세요. 출발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발점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2,890포인트, 2024년도 7월달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색 선이 이제 지수인데, 저 지수가 쭉 하락을 할 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보다 같이 매도가 나왔어요. 정비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정비례죠. 네. 동조 현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야 어찌된지 간에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잘 보세요. 지수가 2024년도 7월달 수준을 넘어서고 지금 3,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는데 아래쪽을 보세요. 외국인은 아직 어느 방향성을 결정 안 했습니다. 매도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장기 추세를 네, 보니까 그죠.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차트도 마찬가지만은 수급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도를 멈춘 거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라든지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소각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네들이 들어왔을 때 이익이 될 만한 어떤 베네핏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서 외국인의 액션에 따라서 지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정책 테마라든지 최근에 테마 순환매, 업종 순환매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대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일단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될 수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이 전면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도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나 좀 저도 헷갈리는데 해주세요. 아, 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 경제, 하나는 민심이거든요. 자, 작년에 7월 달에 공교롭게 도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수 강경파에서 온건 개혁파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넘어갔죠. 그죠? 정권이 네. 바뀌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경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50년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게 1년 만에 해결이 됐을까요? 쉽게 안 되죠. 그죠. 네. 그럼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무슨 얘기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근근히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많잖아요. 천연자원은 우방국 중심에서 팔고 있거든요. 뭔가 무기가 있으니까 네, 그죠. 본인들만의. 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금이 마련되는 거예요. 북한군을 이제 끌어들인 것도 그런 자금이란지 뭐 최근에 이스람 같은 경우 기술 같은 것도 주면서 파병을 요청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돈이 없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심인데, 자, 이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전쟁이 됐든 내전이 됐든 이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은 헤즈볼라의 어떤 테러를 인해가지고 완전히 국민 여론을 확 바꿨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쟁에 가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란은 또 그게 안 돼요.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약간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란이 두드림할 때 이렇게 축하하는 그 텔레그램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자, 2022년도에 히잡 시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성이 고문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가지고 시위가 막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혈 진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심이 안 좋습니다. 전쟁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쟁 선언까지는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맞았을 때 다시 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시설까지 다 파괴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라는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는데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네네. 이란의 식료품이 또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막아버리게 되면은 고립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버틸까요? 그러니까 실행력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란은 그렇게- 그러면 저희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네네, 중동 그렇죠. 이슈. 네, 오늘의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네. 물론 뭐 중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의 외국인, 영향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1,000억 정도 6월 1일부터 한 5개월 동안 4조 넘게 매수가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오늘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좀 진정세를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지수 3,000포인트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간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기대감이 팩토화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매수로 설정이 돼야지만 3,000포인트 직진해서 갈 수 있다는 시각 확인해봤습니다. 2포인트 같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LCN솔 얘기 나눠볼까요? 네, 중국 완성 네. 차량 배터리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게 조단이었고, 그리고 약간 조금 생소하긴 한데, 네, 중국의 3위사더라고요. 체리사라는 쪽이라고 하는데, 네네. 12만 대 분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요게 보니까 고급 모델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희망이 될 만한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럴까요? 네. 이게 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자,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글로벌에서 1,710만 대가 팔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1,100만 대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네. 최소한의 어떤 중국 전기차 판매 어떤 수혜는 일단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테슬라가 중국 기업들보다 더 많이, 현대차가 중국 기업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중국 업체 쪽을 배터리를 공급 못하게 된다라면은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팔아도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이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중국의 3위 완성차 업체 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공급한 뉴스가 나왔죠. 이게 아마 끝은 아닐 것 같아요. 끝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체리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써보고 좋으면 계속 주문 넣을 거다. 네, 우리나라 그렇죠. 업체들이요. 그것도 네. 있고, 근데 아마 써보고 좋아야 됩니다. 꼭 좋겠죠. 좋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이 네. 싸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가성비로는 지금 안 안 돼요. 되니까 안 고급 돼요. 모델에만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거는 거죠. 국내 배터리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BRD까지도.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BYD 쪽까지 가격 경쟁이 상당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LFP라든지 저가형 같은 경우는 아직 경쟁력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돌파구가 마련됐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2차 전지 나빠질 게 없어라는 그런 심리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중국 전기차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너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한 번 내렸고 가격. 네, 그렇죠. 네. 가격이 싸서 가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뉴스고 그리고 일단 중국 본토는 아니고 네. 유럽에서 만드는 제품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아, 근데 본토 이게 아니에요? 네, 중국 본토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마 네. 비아디 쪽으로 공급하는 얘기가 나와야 아마 중국 본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 배터리 만드니까 그쪽에서 당겨서 쓰는 네, 게 그렇죠. 맞겠네요. 맞습니다. 네. 중국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네. LG엔솔 유럽 공장에서 만드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스페인에 있는 체리장 쪽 공장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예.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체리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1위 업체인 비아디까지 만약에 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면은 근데 비아디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긴 공급하는 하죠.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매출처 다변화 네. 이런 것도 통해서 조금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듯이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만한 어떤 원동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LG엔솔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체리 자동차 공급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지금은 전기차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주선에도 납품을 하고 로봇에도 이제 납품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적용차 다변화 그리고 매출처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조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심리만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LG엔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쩌다 보니 네. 중국차가 많이 팔리기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지금 정도 캐파에서 어차피 한국 업체들이 이제 스타트잖아요. 지금 시장만 조금씩 잡아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차하고 테슬라는 어차피 중국 네, 제품 네, 안 네. 쓸 거고 하면은 테슬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잡고 있으니까 테슬라 플러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을 높여하는 것만큼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네.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많이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력으로 따돌리겠다. 네. 그렇죠.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이 더 빨라요. 그래요? 중국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언제요? 네. 지금 아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네네. 비아디라든지 CAT라든지 지금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거의 이제 생산 비용의 100% 정도 될 만큼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책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물량에는 못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무조건 다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잘하는 놈만 100%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쪽으로 100%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냥 날개를 다는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짓자면은 어쨌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전기차 업체 쪽으로 배터리 공급하는 뉴스도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투자 심리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네. 조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이슈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또 2차 전지 쭉 들고 그렇죠. 계신 분들께 희망의 또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제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쉽지 않은 변동 장세에서 내일장 준비해 볼게요. 내일장 섹터 피해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쪽을 가지고 오셨을까? 오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반도체인데 지켜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지 힌트를 주는 건지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 헷갈리스. 네. 네. 6월달 들어서 반도체가 부각되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TV 보신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증시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당일 강세를 보인 섹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부각된 날이 너무 많아요. 6월달 벌어보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가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 갑니다. 제가 첫 번째 원포인트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지수 대응주 장세가 오게 된다라면은 어느 섹터를 매수할까요? 제가 볼 때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무조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초대 말씀드렸듯이 이게 희망 고문인 건지 아니면 힌트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도체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쪽으로 봐야 될 이유가 어쨌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이스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안 가고 하이스만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작년 4월달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023년도 12월달부터 2024년도 4월달까지 보게 되면 그때 당시 HBM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HBM, CXL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이스가 대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픽을 해서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은 종목 장세에서 지수 장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수 장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하이스는 당연히 좋아요. 이거는 하이스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알겠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이 하이스가 더 클까, 삼성전자가 더 클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개념에서요.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 요 개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메인 밴더가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좋아지는 폭이 좀 더 클까라고 봐요. 지금 HBM의 45%가량이 지금 엔비디아가 소화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에이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브로드컴 요쪽이 한 25%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콜 테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메인 밴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25%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를 가져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이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자막에 있는 브로드컴 향 시제품 자격 시험 통과. 요게 상당히 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AMD 쪽으로 공급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물론 납품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자, GPU 시장을 볼게요. GPU 시장에서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AMD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은 15%가 안 넘어갑니다. 그게 포션이 너무 적더라고요. 네, 그렇죠. AMD가.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85% 대비해서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물론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좋아지는 폭을 반영해 봤을 때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AMD도 중요하지만은 브로드컴의 이 에이직 시장을 가져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목숨 걸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엔비디아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닐 때 젠슨하고 문전박대했어요. 그 스토리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또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 기술력이 그래도 그것도 있으면. 있고 네. 그 다음에 TSMC. TSMC가 원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벤더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턴기 방식의 패키징 우리가 다 해주기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TSMC 입장입니다. 정말 그러면 네. 엔비디아야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음을 조금 접고 AMD 포션 적지만 잡았고 브로드컴에 네네.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네네. 그쪽을 목숨 건 게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전력만 딱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말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썰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 네. 보시게 되면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PI라든지 YC캠이라든지 이쪽
오늘 이제 상이 올라 있는 거 있잖아요. PI, SKC, YC캠 이런 것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TF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ETF 보시는데 어떤 거 보시냐면은 네네. 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ETF 워낙에 많아서 반도체 네네. ETF가. 어떤 거냐면은 코덱스에서 나온 건데 네. 코덱스 이제 AI 반도체. 요게 이제 비과세고요.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조금 적절하게 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덱스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저희 충분히 나눠봤고 또 네. 내일장까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